안녕하세요. 한림고등학교 구어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고교학점제 체제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 핵심 기준과 성적 산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택 과목 변화와 핵심 기준입니다. 과거의 과목 이수가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수동적 학습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략적 선택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신 등급을 따기 쉬운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학업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가 그 자체가 나를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첫째는 소질로 학생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적성으로 학생의 능력치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흥미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여야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입니다. 희망하는 대학 전공과 직업 방향에 따라 과목을 설계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학생의 선택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이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 골랐는지 아니면 전공학습의 필수적인 과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는지를 봅니다. 다음 계열별 특성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교과의 위계성에 따른 단계별 이수 여부를, 인문, 상경 계열은 탐구 과목의 이수 깊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잠재력입니다. 이수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 호기심과 실질적인 수학 역량을 확인하여 입학 후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 공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이를 듣지 않았을 경우 대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이수를 하라고 권하는 과목으로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특히나 위계성이 핵심입니다. 물리 1을 듣지 않고 물리 2를 듣는 식의 위계 파괴는 지양해야 하며 공학계열 희망자는 물리와 화학 이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인문, 상경계열은 융합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경영, 경제 희망자는 미적분이라든지 경제 수학을 통해 수리적 역량을 증명해야 하고 어문계열은 제2외국어 이수가 권장됩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의예과는 생명과학 1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생명과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열은 핵심 권장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을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없을수록 권장 과목 이수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정보대학, 스마트 보안학부에서는 기하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지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권장 과목으로 인공지능 수학을 지정한 점도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지만 권장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미이수한 학생 간의 긍정평가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지점입니다. 경희대의 경우 교과 이수 권장 과목 대입 반영을 보면 인문계열과 자율전공학부에는 특정 교과 이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긍정평가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지정 수준이 다 다르고 핵심 과목, 권장 과목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이라든지 각 시도교육청의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고하시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대입정보센터, 대입정보자료실에서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희망하는 전공 관련 과목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시스템을 활용해 충분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 대학,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수강하는 시스템이고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한 경우 보다 학업적 도전을 보여준 것으로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등을 입증하며 더욱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성적 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학년도 대입부터는 5등급제가 적용됩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되고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학생부에는 단순히 점수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 성취도별 분할 점수는 물론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를 통해 이수한 상황까지 상세히 제공됩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 따기 불리할까봐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입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내신 5등급제 체제 아래에서는 훨씬 가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입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성평가의 확대입니다. 학생의 선택 이력과 수업 내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활동이 입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진로가 중간에 바뀌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대학은 특정 과목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바라봅니다. 왜 진로가 바뀌었을까? 그 이후 어떤 새로운 노력을 했는가 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결과물인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어려운 과목을 기꺼이 선택하고 노력했는지가 바로 평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목표 전공과 연결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그 과정을 학생부에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합격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